안녕하세요. 부산 강암동에서 미래 수학 자의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수 원장입니다. 저는 수학 교습소를 5년 정도 운영했고요. 많게는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저에게 오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학을 싫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공부는 그렇다 보니까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목표가 없었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늦게까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5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밥 대신에 커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심한 경우는 콩팥의 통증으로 일주일 동안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어서 수업하는데 되게 지장이 많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마음도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기 싫어하는데,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이제 제가 손을 놔줘야 되나? 포기를 해야 되나? 어, 진짜 교수처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어요.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제가 수학학원으로 확장해서 나왔어요. 학원으로 나왔지만 교수소에서 했던 것처럼 수업에만 거의 올인을 하고 다른 거를 제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상담부터 수업, 뭐 학생 케어까지, 청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다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냥 앞만 보고 학생들만 보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위경련도 심했었고, 그 다음에 장염도 심하게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제 대신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학원에 출근하기를 반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오래 못 가겠구나. 제가 없으면은 학원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 제가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게 연산은 어떻게든 제가 잡아줄 수가 있는데, 조금만 문제가 길어지거나 서술형이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를 자꾸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독서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국어를 많이 강조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 읽고 이해하는 힘을 좀 길러준다면 수학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기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어 수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서술형에 대한 울렁증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서술형 점수도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풀이 과정을 적는 그런 힘도 많이 생겼고요. 설명하는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활용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활용 문제가 이제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그런 속도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진짜 중요한 국어는 국어가 모든 과목의 도구 과목이구나. 국어를 좀 잡아주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실력을 좀 높일 수가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역사까지 확장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읽고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국어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역사 수업까지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읽고 이해하는 힘이 많이 생겼고요. 생각을 정리하는 힘도 당연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는 이런 사고력도 많이 키워졌죠. 그러다 보니 이제 문해력을 키워주는 학원, 그 다음에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학원,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음, 저는 근처에 영어 학원이 많아요. 공부방도 많고, 교습소도 많고, 학원도 많고, 어학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할 거라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 학생들 중에서도 그냥 수학학원에서 영어까지 하면 좋겠는데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영어를 제가 수업을 이제 할 거라고 확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이 다니던 학원에서 더 이상은 고등부 수업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학할 학교 근처에 영어 학원을 알아보면 어떻겠니? 한번 생각해보렴. 이런 말을 영어 선생님들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그럼 또 다른 학원을 알아봐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소장님한테 국어 공부법, 수학 공부법, 영어 공부법까지 계속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에 적용했던 것처럼 영어도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학생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영어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부법이 없었다면, 그리고 두딘북이 없었다면, 제가 강사도 없이 영어 선생님도 안 계시는데 영어를, 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공부법을 알려주게 되면, 사실 공부법은 한번 터득하면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수학처럼 영어도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게 해서 그럼 영어가 자리 잡으면 국어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부터는 선생님 없이 전과목 올케어 반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저는 과목을 확장했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계획을 세워서 플래너를 작성하고 그날 공부했던 거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한 구조로 확장했다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만약에 과목을 확장하게 되면 또 선생님을 또 모셔야 되는데 영어는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공부법과 두딘북이 없었다면 저는 또 다른 학원을 학생들하고 같이 알아보고 안내하고 이렇게 해야 됐을 텐데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 공부법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과목까지 확장하는 그런 올케어반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성하고 싶고요. 완성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100명까지 학생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쯤 미래형 학원으로 이관을 오픈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 체력이 조금 많이 약하거나 에너지를 쓰는데 한계가 있으신 원장님들께서는 이렇게 공부법으로 아이들한테 적용을 시켜보면 다른 과목도 확장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